공주아가 양현빈의 도움으로 표절 누명을 벗은 바로 그날 밤 온정시장에서는 누군가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 붉은 페인트로 30년 전 진실을 밝혀라라는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진아가 가장 먼저 이 현장을 발견했어요. 베테랑 간호조무사로 병원 살림부터 온정시장의 모든 히스토리를 꿰고 있는 오진아는 즉시 공정한에게 연락했죠. 원장님, 큰일 났어요. 어서 병원으로 오세요. 공정한이 서둘러 달려왔을 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공정한은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공기철이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사건 말인가. 공정한은 당시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날의 혼란과 엄마 나선혜의 눈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공정한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 그 과거를 들춰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길 하나 건너편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양선출이 신문을 읽다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명정대한 의원 낙서 사건, 30년 전 공기철 가출과 관련 있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거였죠. 양선출은 신문을 탁자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또 그 이름이야. 공기철. 내 아내를 데리고 도망간 그 사람. 손자 양현빈은 할아버지의 분노를 처음 보는 게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격렬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양현빈이 다가가자 양선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빈아, 너는 절대 공씨 집안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양선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양현빈은 할아버지의 눈에 서린 깊은 상처를 보았죠. 태양그룹 사무실에서는 공주아와 양현빈이 나란히 서서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표절 누명을 벗은 공주아는 양현빈 덕분에 회사에서 입지를 되찾았고 두 사람은 함께 시즌 신상품 라인 기획을 맡게 되었어요. 주아 팀장, 이 디자인 컨셉 정말 좋은데요. 역시 당신 실력이에요. 양현빈의 칭찬에 공주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주아의 핸드폰에 엄마 한성미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아야, 지금 당장 집에 와. 병원에 이상한 낙서가 생겼어. 한성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온정으로 향했죠. 양현빈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공주아는 오빠 괜찮아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연락할게요라며 혼자 갔습니다. 온정시장에 도착한 공주아는 병원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붉은 페인트로 쓰인 그 글귀를 보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혀라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주아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엄마 한성미를 찾았습니다. 한성미는 시어머니 나선혜와 함께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30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공주아의 질문에 나선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아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란다. 옛날 일이야. 하지만 한성미는 달랐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한성미는 숨겨진 과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들춰내려 하는데 계속 숨길 수만은 없잖아요. 나선혜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어떻게 쉽게 꺼낼 수 있겠어요. 주아야,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조금만 시간을 다오. 나선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공주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씨 집안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공정한 한성미 공주와 공우재 그리고 공대양과 이희경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나선혜는 손주들 앞에서 30년 전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희 할아버지, 공기철은 훌륭한 외과 의사였단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셨지. 나선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 건너 양지바른 한의원 양선출 원장님의 아내 수술을 맡게 되었어. 공주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현빈의 할머니 이야기였던 거죠. 수술은 실패했단다. 양 원장님 아내는 돌아가셨고 양 원장님은 너희 할아버지를 원망했어.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나선혜는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독성 약제 이야기, 진짜 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너희 할아버지는 온정을 떠났고 우리 집안과 양씨 집안은 원수가 됐단다. 공우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계신 거예요? 나선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구나.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선혜는 최근 공기철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가 곧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성민은 시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남편 공정한이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불리할 게 뻔했거든요. 어머님, 그 낙서를 누가 했는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성미의 제안에 공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미, 이건 경찰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 집안 과거를 알고 괴롭히려는 거야. 조용히 지켜보자. 하지만 조용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온정 파출소의 신입순경 정기범이 공명정대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어수룩한 인상의 순한 성격이지만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정기범은 낙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던 거예요. 공정한 원장님, 이건 기물파손이자 협박입니다.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시죠. 정기범의 말에 공정한은 난처해했지만 오진아가 나섰습니다. 순경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정기범은 꼼꼼하게 현장을 조사했어요. 붉은 페인트의 성분, 필적, 그리고 주변 CCTV 영상까지 확인했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희경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공대안의 아내이자 병원 재활치료사인 이희경은 정기범이 조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순경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희경의 친절한 제안에 정기범은 고맙습니다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이희경은 최근 남편 공대양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대양은 늘 병원 일과 조카들 돌보기에 바빴고 이희경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정기범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진지하게 대화해주는 사람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희경은 자신의 마음을 경계했어요. 이러면 안 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한편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양동익은 아내가 자주 외출하고 몰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세리,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야? 바쁜 것 같던데.
양동익의 질문에 차세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오빠도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양동익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사실 비밀리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이 잘 되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 마련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차세리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더 이상 양씨 집안에 기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차세리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양선출의 총애를 받으며 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온 자신이 몰래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다는 것이 양심에 걸렸어요. 게다가 남편 양동익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지금 그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세리는 언젠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공주아는 회사에서 양현빈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의 라틴 특유의 여유와 유머, 뜨거운 감정 표현은 공주아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양현빈이 주아,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맛있는 아르헨티나 레스토랑 알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공주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현빈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생활, 브랜드 디렉터로 일하며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했고 공주아는 의대를 나왔지만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주아,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자기 꿈을 위해 싸운 거잖아요. 양현빈의 칭찬에 공주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 사실 저는 어릴 때 오빠를 기억해요. 공주아의 고백에 양현빈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나도 당신을 기억해요. 괴롭힘 당하던 나를 도와준 당돌하고 씩씩한 여자아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며 웃었고 그 순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손을 살짝 잡았고 공주아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준혁이었어요. 공주아의 남사친이자 같은 회사 디자이너인 박준혁은 우연히 그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목격한 겁니다. 박준혁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공주아를 좋아해왔지만 친구로 남기로 결심했었거든요. 하지만 양현빈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진작 고백할걸? 박준혁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박준혁은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온정시장에서는 상인회장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서민을 위한 시장, 전통을 지키는 온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양동익은 현대화로 함께 잘 사는 온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지지자들을 모으며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양동익의 아내 차세리는 남편의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SNS로 홍보하며 완벽한 내조의 여왕 이미지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세리에게는 한 가지 큰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한성미였습니다. 한성미는 최근 방송 출연이 늘어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완벽한 가정의 아이콘, 사랑 전도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죠. 차세리는 한성미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 양동익이 과거 한성미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의 첫사랑이 바로 한성미였던 겁니다. 어느 날 차세리는 시장에서 한성미를 마주쳤어요. 성미 언니, 요즘 방송 많이 나오시던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차세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한성미도 차세리의 의도를 알아챘죠. 세리 씨도 남편 선거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요. 힘내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집에 돌아와 남편 공정한에게 말했어요. 여보, 양동익 씨 아내 차세리 씨가 자꾸 나한테 신경전을 거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야? 공정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미, 양동익 그 사람이 대학 때 당신을 좋아했잖아. 아내가 알고 있나 봐. 한성미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그걸 신경 쓴다고? 하지만 한성미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최근 오랜 남사친 송재근이 새로운 토크쇼를 제안하면서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송재근은 대학 동기이자 한성미를 방송계로 이끈 인물이었어요. 세련된 감각과 센스를 겸비한 로맨티스트 중년 싱글남인 송재근은 한성미에게 성미야, 내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을 만들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대 말이야라고 제안했습니다. 한성미는 솔깃했지만 남편 공정한의 선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이 더 주목받으면 남편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송재근과 자주 만나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고민 끝에 송재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근아, 그 프로그램 제안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 송재근은 한성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성미야, 왜 그래? 이건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야.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한성미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재근아, 나 지금 남편 선거 때문에 복잡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한성미가 전화를 끊자 송재근은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 주아. 공주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오빠. 하지만 공주아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두 집안이 원수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할머니 나선애가 얼마나 양씨 집안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공주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세대까지 어른들의 원한을 이어받아야 하지? 현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공주아는 양현빈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대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공주아는 원래 당돌하고 씩씩한 성격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집안 싸움은 집안 싸움이고 우리는 우리야. 공주아의 결심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두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온정시장의 30년 묵은 원한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은 두 집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누가 왜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 30년 전 진실을 밝혀라라는 낙서를 남긴 걸까요?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